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됐네요. 지난 시간 복습 하고 진도 오늘 1장 다 마치는 걸 목표로 한번 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복습한 거 제가 이제 말로 복습할 때 말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판서를 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쓴다고 해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말로도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많이 이제 다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글로 직접 판서를 하거나 혹은 아니면 직접 쓰는 경우 모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번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졌던 게 경영에 대한 정의였어요. 경영에 있어서의 정의는 뭐였냐면 한번 판서를 해볼까요? 조직이 추구하는 사명, 그죠? 사명과 비전에 부합하는, 그지? 부합하도록 자원을 활용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 이 경영의 정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영 정의, 그죠? 경영에 있어서의 정의를 내릴 때 목표 달성을 얘기할 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목표가 아니라 조직이 추구하는 사명과 비전에 부합하는 매치되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과 비전에 대한 얘기를, 그죠? 그 다음에 목표와의 관계를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자,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미션과 비전과, 그죠? 목표는 전략 목표, 스트래티직 골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CSF라는 거, 그죠?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 그죠? 핵심 성공 요인. 여기서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부 실행 방안, 그리고 전략 목표라는 거는, 그죠? 스트래티지 골이라는 거는 전략 목표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중점 추진 과제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 경영이다. 근데 그 목표가 어느 날 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조직이 추구하는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조직이 추구하는 미션과 비전은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어펜딕스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서 1장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조직 행동론 공부하기 전에 조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펜딕스를 다룬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펜딕스에서 배운 미션과 비전에 대한 개념이 2장에서 우리가 조직 문화를 배울 텐데 조직 문화와 연결이 돼요. 예를 들면 코어 밸류라는 게 있거든요. 핵심 가치, 코어 밸류. 핵심 가치라는 게 비전하고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만 우리가 잘 알으셔도 나중에 조직 문화를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그럼 미션 나왔으니까 비전과의 관계를 알아보자 라는 측면에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비단 조직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매니지먼트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그죠? 경영 전반에 관한 것들을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적 자원 관리를 공부하실 때 뭐 제 수업을 들으시건 혹은 뭐 다른 선생님들 수업을 들으시건 간에 상당히 기초가 될 수 있는 요소니까 조직 행동론의 이론적인 측면들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미션이라는 거는 reason to exist라고 그래서, 그죠? reason to exist. 조직의 존재 근거라고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비전이라는 거는 조직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desirable future. 그죠? 그래서 조직 존재 근거에 대한 이야기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나이키의 미션, 그죠? 나이키의 미션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의 의미를
나이키의 존재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아봤죠. 그죠? 영감과 혁신, 인스피레이션과 이노베이션을 제공한다. 모든 선수들에게. 근데 선수라는 거는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건 장애가 없건 모든 몸뚱이만 있으면 바디만 있으면 다 운동선수라고 할 수 있다. 참 멋진 미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진정으로 즐기는 모든 인류에게 영감, 인스피레이션과 혁신을 제공한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바람직한 미래 모습, 즉 비전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뭐예요? 최고의 제품을 소비자 혹은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전략, 목표, 중점 추진 과제가 우리가 생길 수 있다. 그죠? 이게 바로 조직의 목표가 되는 거고, 핵심 성공 요인이라는 거는 이 중점 추진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실행 방안이라고 했어요. 구체적인. 그래서 이 관계를 적어보면 전략 목표들을 보통 조직의 전략 목표들은 정해진 건 아니지만 4개에서 6개 정도, 중점 추진 과제를 4개에서 6개 정도, 뭐 많으면 7개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들을 합치면 조직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미래 모습이 될 테니까 비전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을 또 바꾸면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전략 목표는 비전에 수렴된다고 보실 수도 있죠. 자,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세부 실행 방안을 통해서, 그죠? CSF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의 전략 목표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맨 우리가 4페이지인가요? 3페이지인가요? 3페이지죠. 1장에 KPI라는 건 다루지 않았는데 KPI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오늘 설명할 수 있겠다. 오늘 다룰 수 있겠네요. KPI라는 거는 요거 제가 설명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번 강의를 찍을 때 제가 좀 집중이 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설명을 보강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좀 복습을 하고 있어요. 자,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는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핵심 성공 요인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돼요. 핵심 성공 요인이라는 건 세부 실행 방안이라고 했으니까 세부 실행 방안이 얼만큼 이루어져 있는지 지표를 측정해 보자라는 거죠. 지표를 통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핵심 성공 요인 중에서 교육 확대라고 할 때 교육 확대, 그죠? 뭐 교육 활동 강화 다 좋아요. 이러한 CSF가 있다 그러면 이걸 측정할 수 있는 KPI, 즉 핵심 성과 지표라는 거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교육 확대라고 했을 때는 뭐 외국어 교육 수료 시간, 그죠? 실제로 이게 외국계 회사라고 했을 때는 외국어 능력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어 교육 수료 시간이 얼마만큼 이루어져 있는지를 교육 확대라는 CSF의 KPI, 핵심 성과 지표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 혹은 뭐 이 하나 갖고 부족하다 그러면 뭐 직무 교육, 뭐 시간 이것도, 그죠? 예를 들면 제가 마케팅 관련 이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 마케팅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직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얼마큼 교육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KPI로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성과 지표로 쓰일 수 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KPI는 조직 성과를 측정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개인의 업적을 평가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개인의 업적, 조직 성과. 혹은 뭐 개인의 성과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것은 뒤에서 좀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복습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이제 조직의 4가지 특성에 대한 것들을 다뤄봤죠. 조직의 4가지 특성 어떤 게 있었죠? 조직의 4가지 특성 같이 한번 정리해보죠. 첫 번째는 공동의 목표가 있다는 거였어요. common goal이 있다. common goal. 공동의 목표라는 것이 있다는 거는 당연히 조직 구성원이 한두 명이 아니다.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조직 목표를 달성할 때 그냥 달성하는 게 아니라 조직의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 그죠? 그래서 조직 공동의 목표, 하여튼 목표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미션 비전을 떠올리시는 게 좋아요. 그냥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조직의 존재 근거와 바람직한 미래 모습에 부합하는 목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비전 오브 레이버라고 해서 분업이요. 일을 나누어서 수행한다. 저번에 분업을 프로세스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카테고리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대학에서 경영을 세분화해서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재무, 회계, 마케팅, 인사조직, MIS, 국제경영, 생산운영관리 등등등 제 파트를 나눠서 수업을 하는 것도 일종의 카테고리, 그죠? 로 설정을 해서 영역별로 우리가 분업화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영대학교에서는 그렇게 정의하시면 되고, 실제 부서에서는 조직에서는 펑셔널 유닛이라는 걸 통해서 기능 단위 부서라는 걸 통해서 분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분업화된 업무의 통합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마케팅 부서하고 재무 부서의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시각 차이가 있다. 재무 부서는 돈 쓰는 거를 좀 꺼려하고, 왜냐하면 돈을 실제로 집행하는 쪽이니까. 그리고 마케팅 쪽에서는 아무래도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 자금에 대한, 그죠? 재무적인 측면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재무 쪽에서는 돈을 쓰는 것이 상당히 쓸데없는 돈을 쓰는 게 아니다. 마케팅 쪽에서 쓸데없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또 마케팅에서는 돈을 쓸 때 함부로 쓰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결과적으로 조직 목표하고 연결됨을 알아야 된다. 분업을 하지만. 그래서 이 분업화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조직의 부서의 어떤 좁은 관점에 가려서 조직 목표를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모든 분업화된 업무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통합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하이어러키 오브 오소리티, 권한 계층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직위체계가 존재한다. 지금은 이제 직위체계가 최근 들어서 많은 조직에서는 대리나 과장, 부장 이런 호칭을 잘 쓰질 않아요. 선임, 책임, 수석 이런 말을 쓴다거나 아니면 매니저로 통일한다거나 이런 말을 쓰는데, 어찌됐건 어떤 권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조직에서는 계층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조직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었죠. 7페이지인가요? 조직도 상에서 보면 최고 경영층이 있고 경영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디비전이 있어서, 그죠? 최고 경영자와 디비전, 그죠? 각 그 사업 본부, 그죠? 디비전을 이끄는 그 지위는 보통 이제 임원들이 많이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사장이나 전무나 이사 이렇게. 그리고 각 사업 단위 밑에 있는, 그죠? 기능 단위 부서들은 중간 관리자, 미들 매니저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앞에서 다룬 민츠버그의 스트럭처 컨피규레이션, 그죠? 민츠버그의 스트럭처 컨피규레이션하고 우리가 매칭을 시키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민츠버그에 의하면 조직을 5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적인 5가지 부분. 그래서 스트래티직 에이펙은 최고 경영층이라고 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조직에 있어서의 최고 경영층. 그래서 보통 임원이라고 얘기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무, 전무, 부사장 이상,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들라인은 우리가 보통 팀장이나 부장들 이야기하죠. 중간관리층, 기능 단위 부서를 이끄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했어요. 기능 부서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성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 그리고 테크노 스트럭처는 이제 기술 지원이라고 해서 저번에 스텝에 대한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죠. 스텝이라는 거는 지원 활동을 하는 것이다. 영화에서도 스텝들은 조명 스텝이 있고 메이크업 스텝이 있어서 배우들의 본연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테크노 스트럭처 혹은 테크니컬 스텝은 그야말로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R&D 부서가, 연구개발 부서가 대표적인 테크노 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서포트 스텝은 지원인데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색하니까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스텝, 관리 지원으로 번역하는 게 좋겠다. 가장 대표적인 부서가 인사부서다. 인사부서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해서 그죠? 구성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그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교육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고객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다. 뭐 스타벅스라든가 스타벅스 매장 직원이라든가 호텔 직원 그죠? 그다음에 항공사 직원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을 응대하는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사하는 것부터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교육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관리지원부서의 역할이 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그 그림을 보시면 그 조직의 5가지 부분이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2번과 5번 그죠? 다시 얘기하면 테크노 스트럭처가 오퍼레이팅 코어 혹은 4번 관리 지원과 오퍼레이팅 코어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각각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특징에 맞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조직도에 대한 이야기는 했으니까 제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실제 조직도 상에 나와 있는 사업부의 안에 있는 그죠? 사업부 안에 있는 그 각 사업부별로 인사부서가 있었잖아요. 그 인사부서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우리가 직무에 관해서 좀 살펴봤어요. 직무. 잡을 직무라고 번역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영어 단어로 얘기할 때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사조직 쪽에서는 직무라고 번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직무들이 합쳐지면 하나의 직군이 되거든요. 자, 패밀리라고 이야기해요. 직군. 그래서 직군이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사무 직군, 뭐 기술 직군, 그 다음에 뭐 연구 직군, 기능 직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직무들을 합쳐놓은 개념들이 사무직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 인사부서의 직무들을 쭉 봤잖아요. 어떤 게 있었냐면 뭐 확보라는 거는 이제 이 조직 구성원들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그죠? 모집과 선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채용에 관한 일을 하는 직무가 확보 관리고, 그 다음에 유지 관리, 핵심 인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근무 태도 관리, 근태 관리 등등등 이동 관리 쭉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직군에 속해요? 사무 직군에 속하죠. 물론 이제 직무와 직군 사이에 이 직렬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너무 구체적이라 기회 되면 HRM 인사 쪽에서 적정한 관리 쪽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 직렬 같은 경우에는 모르셔도 되고요. 직무들의 집합이 바로 직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사부서의 직무들은 대개 사무 직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직군을 나눌 때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학력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직군 같은 경우에는 뭐 상경 계열, 그 다음에 기술직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이공계, 그죠? 그 다음에 연구직군은 이제 석박사, 그 다음에 기능직군은 이제 뭐 고졸, 그죠? 아니면 전문대졸, 이런 이제 학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직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공계 쪽에서는 뭐 기술직군 쪽으로 뭐 4년제 졸, 연구직군은 이제 4년제를 마치고 뭐 이제 학위가 있는 분들, 뭐 석박사, 기능직군은 이제 조직에서 뭐 시설물 관리라든가 기타 사무직군이나 기술직군, 연구직군들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직군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직군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인사부서의 직군들을 얘기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잡 레벨이라는 거 저번에 배웠었고, 그 다음에 잡 유닛이라는 거 공부했었죠. 잡 레벨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책임 관점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인사부서에 있는 확보관리 이하 8개 직무에 대해서 모든 직무들을 총괄하는 매니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직무별로 예를 들면 확보관리다 그러면 확보관리 선임 담당,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시니어 프로페셔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일반 담당이라고 해서 그냥 프로페셔널이라고 해서 총괄, 총괄을 우리가 보통 매니저라고 이야기하는데 총괄 매니저, 그죠? 매니저, 그 다음에
시니어 프로페셔널,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을 우리가 수직적으로 봤을 때 책임 관점이 있다. 그러니까 총 인사 업무에 있어서의 총괄하는 사람은 매니저고, 그 다음에 확보 관리에 있어서의 총 책임을 맡는 사람이 선임 담당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확보 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프로페셔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확보 관리라든가 근태 관리, 이 각각의 직무들은 우리가 수평적이라는 측면에서 유닛별 관리다. 그래서 기능 관점 분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도상에 나타난 것들을 통해서 사업부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사업부 조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기능 단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조직으로 볼 만큼 완벽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른바 셀프 컨테인드라는 말을 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 부분들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잡레벨은 책임 관점이다. 총괄, 선임 담당, 담당. 영어로 얘기하면 매니저, 시니어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 수직적인 측면이고, 수평적인 측면에서는 기능 관점에 있어서의 직무 분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번 시간에 배운 거는 이 직군의 개념, 직무들이 모여서 직군을 형성하고, 보통 직군은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 사무직군서부터 기능직군까지. 어떤 경우에는 사무직군을 행정직군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 기술직군을 뭐 전문직군, 테크니컬이라는 말을 써서 용어는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이런 식의 분류 기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복습이 끝났네요. 복습하고 나니까 일부 한 절반 정도 시간이 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복습을 좀 자세하게 해봤어요. 잘 정리하시고요. 앞으로도 필요한 거 있고 중요한 게 있으면 제가 복습을 좀 구체적으로 하고요. 충분히 다뤘다라는 생각이 들면 제가 복습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간에 쫓기고요. 온라인 수업이라.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도 계절학기 때도 3시간 거의 다 채워서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죠. 그래서 막 또 방침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 주시니까 수업이 계절학기 때 무사히 잘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9페이지 한번 볼게요. 9페이지에서는 어떤 거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역시 조직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조직도를 통해서 자, 사업부라고 했을 때 사업부별로 각각의 기능 단위 부서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부서가 뭐가 있냐면 파이낸스, 그죠? 재무부서하고 회계부서가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 9페이지에서는 조직에서 각 기능 단위 부서들이 어떤 활동들을 수행하는지를 공부할 거예요. 이것도 조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기초적인 거지만 여러분들이 놓칠 수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100% 다 아는 게 없더라고요. 항상 의심해보고 모르는 거 확실히 보완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게 항상 의심해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의미를 좀 생각해보면 내가 아는 게 진짜 맞는지. 자꾸 의심하고 회의적인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인간의 존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자, 재무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재무 그럼 파이낸스, 회계는 어카운팅 그러는데 재무회계 구별 잘 못하시더라고요. 재무회계, 그죠? 실제로 회계 과목 중에서 재무회계라는 과목도 있고요. 농담하는 거예요 지금. 재무는 뭐냐면요, 자금의 조달 및 운용이에요.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뭐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 조직이죠. 어떤 조직, 뭐 비영리 단체라고 할지라도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뭐 급여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금 조달 운용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기업으로 조직을 좀 범위를 축소시켜서 본다면 많은 기업들이 주식회사 형태죠, 그죠? 주식회사라는 거는 주식을 발행해서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회사를 말해요. 우리나라 회사 형태 중에 상법에 근거해 보면 회사 형태가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이 5가지가 있거든요. 상법에 의하면 이 주식회사 형태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약 한 9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예를 들면 뭐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은 주식회사하고 좀 회사 형태가 달라요. 시간이 되면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자율과제 같은 거 드릴 텐데 계절학기니까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가 한번 찾아보라는 것들 정말 자율적으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유한회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2011년도인가 12년도인가 상법이 바뀌어서 유한책임회사라는 게 생겼거든요. 과거에는 유한회사밖에 없었는데 이 차이점하고 일단 각 개념들도 좀 살펴보시고 차이점도 비교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복습을 하고 나니까 벌써 시간이 다 갔네요. 1부 조금 설명하다가 2부부터 이어서 제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